네, 저희 자주 마케팅 프로젝트 발표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장 박상민이고요. 팀원 김미경, 김민정, 김연애, 박혜준, 안민지, 이유철 팀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분석, 설계, 구현, 후기 순으로 할 거고요. 먼저 분석을 보시면은 기획 의도 및 개발 목표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자주 마켓으로 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기반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도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중고 마켓 사이트를 처음에 모티브로 삼았고요. 그래서 당근 마켓을 모티브로 자주 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고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주마켓을 개발 목표로 삼은 게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지역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단순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드를 약간 단순화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설계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DB 설계를 가장 먼저 해서 다 같이 모여서 DB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중요 파트로 내 분야를 나눠서 팀원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마이페이지 게시판, 고객센터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에 사용한 것들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CSS, JS, jQuery, 에이자스를 사용하였고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그다음에 마이바티스, 메이븐, 그리고 오라클을 사용하였습니다. API는 카카오톡 로그인과 저희가 중고 마켓이다 보니까 지도나 주소 검색을 사용해야 돼서 카카오 맵과 다음 주소 검색을 이용하였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쉽게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차트랑 데이트 이런 API를 사용하였고 또 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셔버를 위해서 깃허브와 노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클래스는 크게 네 분야인데요. 매니저와 멤버를 클래스로 한 것과 마이페이지 클래스, 그 다음에 게시판 하는 보드 클래스, 서비스 센터를 해서 총 4분야로 해서 34개의 클래스를 사용하였고요. 이거는 각 클래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타낸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DB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체 테이블을 했는데 회원과 판매 게시판을 기준으로 각 테이블에서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고 판매 게시판의 글번호를 사용해서 각 테이블이 연계돼서 총 16개의 테이블을 사용하였고요. 맨 처음에 회원가입 시에 회원가입한 아이디가 자연적으로 관심지역과 키워드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처음에 인설트가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되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팔로우에서는 회원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팔로우 했는지 아이디로 기억하게끔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어떤 사람이 글 썼는지 알기 위해서 멤버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모든 테이블에 멤버의 아이디가 들어가게끔 각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을 넣었고요. 판매 게시판과 리뷰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각 아이디로 연결되게 해놨고, 그리고 리뷰 게시판과 신고 게시판의 경우 저희는 어떠한 사람이 중고거래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에 대한 신고와 댓글을 남기기 때문에 그 게시물에 대한 글번호까지 같이 저장하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판매 게시판에서 똑같이 쪽지와 찜 기능이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매 완료를 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쪽지를 보냈는지 알기 위해서 그 판매 글번호 똑같이 쪽지와 찜 기능에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자주 묻는 질문과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연관된 테이블이 없어서 이 두 테이블은 각자 따로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각 이제 테이블마다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유저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크게 회원 활동으로 로그인과 회원가입 그런 걸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판매 게시판을 기준으로 저희가 중고 사이트다 보니까 어떤 판매글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 게시물을 중점을 했고요. 그리고
게시판 활동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저희 커뮤니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위한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유스 케이스에서는 관리자는 모든 게시물과 회원에 관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차트를 이용해서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구현을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능들만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광고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벤트를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밑으로 내리면 인기 카테고리에 호버가 올라가면은 밑에 저희 전체 카테고리가 있어서 각 카테고리를 누르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보이는 게시판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고요. 밑에 인기 거래 물품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슬라이드로 구현을 하였는데요. 각 조회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현재 판매 중에 가장 높은 인기 순위들이 10개의 물품이 나오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추천이라고 하여서 각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판매 물품들이 나오도록 하였고요.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은 해당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게시판으로 넘어가도록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인데요. 회원가입 시에는 각각 저희가 각각 태그별로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이디도 똑같이 중복 체크를 하여서 저희가 중복된 아이디가 없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확인을 해서 현재 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은 자기 메일로 메일이 가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증 확인, 받은 인증번호를 인증 확인란에 넣어서 인증이 확인이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전화번호와 나머지를 다 맞춰서 주소 검색도 API를 사용해서 주소를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전체 동의까지 끝나면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성공이 하고, 만약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등록을 하면은 블랙리스트라는 얼럿창을 띄워서 저희가 따로 문의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로그인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아이디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별해서 저희가 로그인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SNS 로그인을 통해서 카카오 로그인을 만들어서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등록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저희가 중고거래 사이트다 보니까 주소가 꼭 필요한 사이트여서, 근데 카카오 API에서는 주소를 제공을 안 해줘서 저희가 따로 그레고리스 API라고 해가지고 GPS를 따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그걸 다시 지역 주소로 변환을 해서 다시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저희가 그것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똑같이 저기 맨 위에 원래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던 게 마이페이지와 로그아웃이고, 카카오톡이나 일반 회원 둘 다 동일하게 로그아웃을 누르면은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라는 얼럿이 띄워지고 로그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수정에서는 마이페이지 안에 있는 회원 수정을 클릭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한번 확인을 하면은 회원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다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다 입력한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에서는 동의를 받고, 여기는 만약에 회원가입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회원이 탈퇴되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는 시연 영상에서 정확하게 다 저희가 영상을 찍어놔서 먼저 그냥 구성만 보시면은, 판매 게시판에서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제목과 금액을 표시하였고요. 이 판매 물품이 판매 중인지 아니면 판매 완료라고 나오면은 배경을 살짝 흐리게 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뷰로 넘어가지게 되고, 뷰에서 찜이나 팔로우를 해서 해당 게시물을 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 게시물을 올린 그 아이디를 팔로우를 해서 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이 사람이 올린 게시물들을 또 따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쪽지 보내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중고 거래 사이트다 보니까 관리자가 어떠한 판매 완료나 그런 걸 판별한 게 아니고 이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이 이 글이 판매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쪽지 보내기로 이 사람이 거래를 했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해서 이 사람이 쪽지를 받은 사람한테만 팔 수 있게끔 이걸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지 않고는 판매 완료로 등록이 안 되게끔 저희가 구현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팔로우하는 것과 쪽지를 해놨고, 관심 게시판이라고 저희가 관심 키워드가 있는데, 관심 게시판에서는 그 키워드로 등록된 게시물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판매글이 나오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로 해서 그냥 다 같이 따로 일상생활이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뷰 게시판은 자신이 구매한 내용에 대한 리뷰를 작성을 하면은 리뷰 게시판에서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쓴 리뷰만 보이게 되고, 마이 페이지에서 나중에 자신이 판매한 물건에 대한 리뷰는 마이 페이지에서 보이도록 게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먼저 관심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관심 지역으로 해서 처음에 회원 가입한 주소가 관심 1지역으로 들어가고, 관심 지역은 최대 3개까지 추가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받은 거래 후기라 해가지고 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쓴 리뷰를 여기서 따로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 이미지 수정을 누르기 전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고, 이미지 수정을 누르면은 여기 밖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변경되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각 태그별로 클릭을 하면은 판매 중인 물건을 볼 수 있고, 판매 완료한 물건을 볼 수 있고, 구매 완료한 내역을 볼 수 있게 각각의 태그별로 만들어놨고요. 찐 목록도 마찬가지로 찐 목록을 누르면은 찐 목록이 보이게 만들어놨고, 팔로우도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을 보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클릭을 하면은 읽은 거는 읽음으로 따로 표시되고, 만약 읽지 않은 쪽지가 있으면 읽지 않음에 숫자가 표시되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를 보시면은 공지사항은 이거 관리자가 쓰는 거라서 따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글쓰기나 그런 내용이 안 보여지고 그냥 글만 보이게 표현해놨고요. 자주 묻는 질문은 공지사항과 다르게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토글로 누르면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다 구현을 해놨고요. 1대1 문의와 신고 게시판도 동일하게 각각에 대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신고 게시판은 게시물로 들어가서 신고 버튼이 눌리면은 이제 신고 게시판 작성글로 들어가서 신고 게시판에 남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처음에 페이지로 들어가면 차트를 통해서 하루에 있던 일들을 다 보기 쉽게 구현을 해놨고요. 이 태그들을 누르면은 날짜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원이 이제 자기네 지역을 제외한 관심 추가 지역을 누르면은 어느 지역이 많이 추가됐는지 그 5개의 항목들을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관리 페이지에서 전체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표시를 해서 저희가 뭔가 신고글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 회원에 대한 활동 중지를 주거나 아니면 강제 퇴장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해당 이메일로는 다시 가입이 안 되도록 막아놨고요. 이쪽에 활동 중지와 블랙리스트를 해서 다시 활동 중지는 저희가 활동 중지를 관리자에서 풀 수 있게 만들어서 활동 중지 해제로 해서 활동 중지를 풀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다시 풀리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판매 게시판은 전체 글을 볼 수 있고, 판매 글은 관리자가 수정은 못하고 따로 삭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걸 각각을 클릭하면은 그 판매 글 뷰어로 들어가서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유 게시판과 리뷰 게시판 다 마찬가지로 해놨고, 공지글은 여기서 글쓰기를 만들어서 따로 공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해놨고, 자주 묻는 질문도 동일하게 다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연 영상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만날 수 있는 메인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물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은 비로그인 상태라서 들어가진 뷰 쪽을 선택했을 때 판매 물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나 1대1 문의 내용까지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은 로그인이 안 돼서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카카오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가입인데요. 이렇게 중복 체크나 유효성 검사 등을 통해서 회원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이 전송이 되고, 거기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로그인 상태의 메인 인덱스 화면인데, 비로그인 상태의 인덱스 화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넘기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은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지금 회원들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찾기에서는 아까 전에 이메일 인증을 했던 곳에 이메일이 와서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기능은 아이디 저장인데, 아까 전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원정보 수정인데, 회원정보 수정은 로그인한 상태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비밀번호 인증을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은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로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내용이나 제목, 아이디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자유 게시판을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온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 기능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 밑에 댓글을 클릭했을 때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다는 창이 나오고 이렇게 위치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 댓글인지 속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면 원글이 삭제된 댓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전 글과 다음 글로 윗글과 아랫글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자유 게시판에서 테스트로 글을 쓴 것이 삭제를 누르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글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밑에 판매글 등록을 누르면 판매글로 들어와지며 아까 전에 회원가입 때 봤던 유효성 검사와 유사하니 잠깐 넘기겠습니다. 이번 거는 이미지 첨부에 대한 화면인데요. 저희들이 중고거래다 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2장은 넣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정은 아까 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나 제목 등을 다 입력받아 글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판매글에는 제목, 또 매너 온도, 판매 상태, 거래 방법 등이 적혀 있으며 아까 전 자유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아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 게시판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잠깐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찜 기능입니다.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찜을 하고 또 있으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이 상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서 찜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팔로우 기능인데 이 판매자가 마음에 들 경우 팔로우를 해서 이 판매자가 올린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쪽지 기능인데요. 이제 이 쪽지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쪽지 받은 사람의 창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읽지 않음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읽었을 때 읽지 않음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와서 이것을 이용해 서로가 거래가 가능하며 이제는 판매자가 판매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매 완료를 선택한 후 아까 전에 쪽지에 있던 내용을 통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와 판매자가 그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판매를 완료하니까 두 개의 판매 완료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구매한 물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리뷰는 구매 완료 쪽에서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리뷰가 뜨게끔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서 리뷰 작성 버튼을 누르면 후기 작성 페이지로 이동해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별점 기능인데요. 저희들이 판매자의 물건과 판매자의 태도에 따라 별점을 주어 그 사람의 매너 온도를 바꿀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리뷰 작성 건에 대해서는 버튼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그 리뷰에 의한 별점으로 매너 온도가 바뀐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별점을 낮게 받은 사람은 초록색이었던 36.5도에서 26.5도로 바뀌면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번에 높게 받았던 사람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44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뷰의 내용을 수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별점도 같이 바꾸어서 리뷰 점수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역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들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 지역을 추가해서 자기가 이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하는 곳들을 추가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카테고리 게시판인데요. 카테고리 게시판은 아까 전에 판매 게시판과 비슷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카테고리의 물건들만 나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본 카테고리 게시판과 비슷하니 살짝 넘기겠습니다. 이번엔 관심 게시판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자신의 관심 키워드를 등록하여 그 키워드와 맞는 상품만을 불러오게 해놓았고, 이것은 마이 페이지에서 관심 키워드를 변경하여 물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센터 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인데요. 공지사항은 회원이 글 쓸 수 없고 그냥 목록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도 공지사항과 마찬가지이며, 원하시는 질문을 클릭했을 때 그거에 따른 답변이 밑에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신고하기 기능인데요. 판매자의 물건이 이상하거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물건을 잘못 팔고 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신고했던 글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 같다 싶으시면 삭제를 하여, 수정과 삭제를 하여 그 신고글을 다시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고글을 삭제하게 되면 다시 게시판에서 그 물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대1 문의 게시판인데요. 사용자가 여기에서 문의를 하면 관리자 쪽이 답변을 달아주는 게시판입니다. 이번엔 회원 탈퇴를 보여드릴 텐데요. 회원 탈퇴는 이렇게 동의를 받아 회원 탈퇴를 진행하게 되고, 탈퇴한 후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관리자 화면인데요. 일단 관리자 화면의 첫 번째는 지금 매출이나 통계 등을 나오게끔 하였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물건이 많이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 지역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자 화면에서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별로 이날의 신고 글수, 신고 가입자 수, 아니면 판매 글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달력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밑에 있는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인데요. 회원관리에서 이렇게 정렬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며 이 회원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 정지 기능과 강제 탈퇴 기능인데요. 신고를 계속 받아서 누적이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회원 활동 중지와 또 강제 탈퇴가 관리자 쪽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활동 정지 상태에서는 판매글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며, 활동 정지가 풀리면은 다시 판매글을 작성할 수 있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강제 탈퇴 회원인데요. 회원을 강제 탈퇴시켜 또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이 사람은 다시는 가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강제 탈퇴된 회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작성인데요. 아까 전에 보신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릴 글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공지사항과 마찬가지로 작성이 가능하며, 아까 전에 쓴 글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쪽에서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이용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고 하나만 삭제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삭제된 글이 안 보이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대의 문의는 아까 전에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관리자가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게 되면 처리 완료가 옆에 보이며 일반 사용자한테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글 상태로 보이게 되면 이 글을 확인할 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보입니다. 이번엔 한 아이디로 신고글이 다수 등록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된 아이디를 확인하여 신고글을 관리자가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고글 삭제 조치를 취하여 그 글이 삭제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삭제글을 그냥 뷰 쪽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리스트 쪽에서도 단체로 삭제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서 모든 글들을 보고 그에 따른 검색과 삭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글 다음 글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번엔 판매 게시판도 자유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관리가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판매 게시판 뷰 쪽으로 보실 텐데 판매 사진을 하나씩 클릭하여 이쪽에 사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 링크를 통해 원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인데 처음에 했을 때보다 처음에 게시판의 의미 자체가 옅어진 게시판이 있었고 코드를 단순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코드가 점점 복잡해져서 자신이 짠 코드가 아니면 서로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포스트트리를 좀 나중에 사용이 돼서 포스트트리가 먼저 사용됐으면 좋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뼈대 처음에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각자 프로그램 방식이 있다 보니까 서로 팀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